자, 제가 그 아침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 알려드렸죠. 자, 지금부터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볼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수젠텍을 새로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급등하고 있죠. 수젠텍을 새로 넣어놓은 이유가 원숭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우하향 중이었거나 제가 우하향 중이었거나 또 월봉이 높다면 이쪽을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진단 키트주들은 잘 안 갖고 왔거든요. 월봉에서 우하향 중이라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수젠텍은 하나, 둘, 셋, 3개월간 바닥을 지켜주더라고요. 그죠? 3개월간 바닥을 지켜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닥을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필 여기서 딱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원숭이 두창 이슈가 떴죠.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가 떴을 때 이 주식의 현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월봉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떴기 때문에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블루베리 NFT도 상한가를 갔다 언제 떴냐면, 뉴스가 이 바닥에서 떴어요. 그러면서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 수젠텍 역시 월봉 바닥권에서 이슈가 떴고, 주봉에서도 이슈는 위에 있죠. 이 친구가 물론 상한가를 갈지 더 올라갈지 우리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아침에 항상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멤버님들하고 실방 진행을 해요. 제가 거기서 이 수젠텍의 목표가를 12,000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여기가 변곡점, 여기서 잡았는데, 저도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 자리를 뚫고 있어요. 뚫었다는 얘기는 다음부터 12,500원 밑으로 깨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수젠텍이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난 모르지만, 내가 만약 이 친구를 단타를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 이 자리 12,500원을 깨면 칼손절할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상한가를 갔을 때 먹을 수 있고, 최종 목표가가 어디냐면 241선 근처 여기가 돼요. 즉 15,000원이 이제 2단 목표가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들어가서 목표가를 볼 거면 15,000원대 근처를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제일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 물론 다른 진단 키트주들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이 친구를 진짜, 이런 친구들을 왜 진짜 그 진단 키트를 안 넣어놨냐면, 시젠 같은 친구들은 똑같은 진단 키트 관련주라도 수젠텍처럼 다중바닥을 그린 게 아니고 월봉에서 우하향이기 때문에 잠깐 뛸 수는 있어요. 잠깐 뛸 수는 있는데 순간 몰릴 수 있어서 그냥 빼놓은 거고, 뛸 수는 있어요. 랩지노미스도 당연히 진단 키트 관련인데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된다고 그러죠. 그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랩지노미스 정도는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간 뛰면 5개월 선 이렇게 7,600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힐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친구를 좋게 보진 않거든요. 원체 많이 올라왔고 우하향 중인데, 단지 그냥 20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딱 5개월 선까지 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SD바이오센스 마찬가지고, 바디텍 매도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죠. 이거 어젠가 아침에 오늘 알려드렸는데, 바디텍 매도 또한 역시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번 달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5개월선까지는 가요. 그래서 13,700원대까지는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물론 21선이 막혀 있긴 한데, 그래도 월봉 기준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제가 특히 수젠텍을 좀 좋아했던 게, 월봉에서 전체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직 바닥권이 있고, 지금도 많이 뛰었어도 싼 거예요, 주가는. 따라서 일단 여기서, 이 변곡점 자리만 깨지 않으면 정확하게 241선 근처, 그러니까 15,000원까지는 갔다 올 수 있어요. 자, 미코바이오 매도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인데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다가,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알려드린 대로, 월봉에서 20개월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조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당연히 5주선인데 여기까지 기다리기엔 마이너스 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월봉에서 일단 20개월선 기준으로 봐야 되고, 일봉에서는 전일의 저점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근처가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이죠. 그죠? 금요일이 저점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 원숭이 두창이 WHO에서 지금 긴급 조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조금 번지긴 번지는 것 같죠. 근데 코로나만큼 그렇게 강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단지 순간적으로 테마를 타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자리 깨면 손절하고, 이렇게 테마주답게 하는 게 맞아요. 자, HK 이누에는 밀리긴 했어도 결국은 예전에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도 아직도 37,300원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종가가 아마 37,9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37,900원이면 어차피 주가가 우리가 사고자 하는 자리에 손절폭이 낮으니까 이 친구도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당연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일단 21선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죠? 21선 가격이 4만원대이기 때문에 4만원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이코바이오메드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약간은 진단 키트로 좀 돌아왔죠. 수젠텍은 지금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그죠?
이제 월봉에서 이제 멤버님 저한테 여쭤보셨었는데, 전월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일단 20개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게 19,600원이거든요. 저기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원체 많이 올라오고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좀 얌얌했다고 그래야 되나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짧게 보는 게 좋아요. 짧게 보고 차익 실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주봉에서는 일단 다중바닥 그려놓고 우선이 올라탔습니다. 즉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죠. 그러면 강력한 저항선인 60주선까지 한번 찍고 올 수가 있어요. 60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8,800원이에요. 즉 요 자리 18,800원까지는 한번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저항선이죠. 여기 17,800원대. 짧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240원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파미셀은 이제 전일 금요일 종가를 깨면 안 되는데 이 친구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가 예전에 실적 좋았을 때 발표했어요. 여기거든요. 이런 자리를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좀 돌아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원수의 두창 이슈를 한번 뛰긴 떴었는데 지금은 잘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죠. 어쨌거나 주가는 싸다. 많이 낮다 보시면 돼요. 물론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이 친구는 그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 이 정도인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막 코로나 때만큼 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중요하게 매수 타이밍이 되고 저점 매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 전저점 같은 데서 이 반등해준 파미세 같은 친구들도 이런 전일 수점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 바라는데, 원체 시장이 이제 변동폭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이 내가 가진 종목보다는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시장 무너지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좀 칼대응, 평소처럼 마음 편하게 꾸준히 들고 가는 것보다는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이 친구도 지금 전일에서 자꾸 깨고 내리면 안 돼요.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아직은 전월 저점이 6,150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무너져요. 간단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만 여기다 뭐 그려놓지 말라고 그랬죠. 매물대 그려놓고 막 일목균형표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전저점 깨면 무조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전저점만 안 깨면 되는데, 동구바이오 제약이 앞에 대량 거래대 잘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밀려도 한두 번 급등하고 수익이 갖고 갔거든요. 단기나 스윙으로 대응할 때는 전저점 깨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큐르콤도 이제 관련주인데 사실 큐르콤의 위치는 낮아요. 월봉에서 원체 낮고, 예전에도 이 정도 거의 바닥권이라 좀 찍고 나갔는데 더 이상 이 이상은 밀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이 친구야말로 코로나 때만큼 밀렸죠. 그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지수하고도 상관없이 원체 대바닥을 찍고 있는데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대바닥권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매수해 주면, 앞전에도 엉뚱하게 그 이슈가 뜨면서 여기 원수유창 관련 이슈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선에서 보면 순간 엉뚱하게 한번 빵 때릴 수 있으니까 큐르콤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미노로직스가 이제 다 올라왔죠. 우리가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서 봤었는데 이 공간에서 좀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월봉 기준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까지 왔죠. 이 자리가 2,574원이고 이 자리 깨게 되면 5개선이 오게 돼요. 따라서 5개월선 기준으로 보는 게 딱 맞아요. 5개월선 깨지 않으면 또 한 번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4개월째 올라갔죠. 좀 한 달 정도 쉴 수 있긴 한데,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깨지 않아야 될 육선이 있습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 저점이 되는데, 아마 241선 근처? 이런 데가 중요한 또 매수 타임이 돼요. 이날 거의 28% 갔죠. 지금 순간순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잘 급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급등할 수는 있어요.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에 사는 게 좋은데, 5개월 선 가격인 2,360원대를 손절 라인 잡고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60선 안 깼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종가상 이것만 안 깨면 다시 한번 이거 찍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좀 급변동이 심한 친구죠. 예전에 아마 아미노로직스로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살 때는 순간 급하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게 기다리면 좋은 자리 주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는 게 맞아요. 단지 지금 이제 급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봉에서 60주선 가격이 2,537원이 다 왔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서 내가 2,530원 깨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대신 손절 라인 칼같이 지키고 해야 돼요. 자, 블루베리 NFT인데 당연히 그 관련주거든요. 관련주인데 추세는 못 드러났어요. 여기 5개월선 시키는 저항선이죠.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가격은 싼 편이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일단 추세 전환 못 해놨는데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렸죠. 깨면 안 된다고. 여기 이 공간이 있으니까 심하게 밀리면 저점인 2,200원대가 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원수유창 관련주로 반응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간 친구는 아닌데 이때 거의 상한가? 한 3, 4일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많이 안 올라왔다는 건 월봉 기준이에요. 바닥권이잖아. 그죠?
그냥 다중바닥만 잘 지켜주면 블루베리 NFT도 월봉 우리가 고점에 물린 게 아니죠. 그러면 한번 관심 있게 보면 또 한번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한두 번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차백신 연구소를 보면 예전에 원숭이 도창 관련주 엄청 강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대바닥 찍고 있고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추세를 다 깼기 때문에 이전 저점 그러니까 6,000원대 이런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데서 보는 게 좋아요. 6,000원대를 깨지 않아야 아마 한 번 더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세는 엄연히 다른 원숭이 도창 관련주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린님 무슨 일생이셨구나. 잘 돼야 되는데. 자, 녹십자 MS를 보겠습니다. 녹십자 MS를 좀 보게 되면, 역시 원숭이 도창 관련도 연결 잘 돼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나 이제 AHK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에 비해서 실적으로 차별신 연구소나 녹십자 MS는 자리를 많이 깬 거거든요. 자리를 깼어도 이전 대바닥 같은 데만 안 깨면 돼요. 지금 추세는 깨져 있는 건데, 여기 제가 선 하나 거놨어요. 이 변곡점 자리인데, 6,870원대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아야 잘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전일의 저점을 깨지 않았죠. 최소한 그냥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깨면 손절. 깨지만 않으면 일단은 하루 이틀 들고 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일단 전일 저점 깨면 안 될 수도 깨져요. 자, 캐스피온도 연결이 되면서 한두 번 잘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 친구 월봉의 위치는 낮긴 하거든요. 낮긴 해서 이 친구도 똑같아요. 대바닥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시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어머니 추세 깨져 있죠. 우하형 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기가 힘든 친구고. 자, 일봉에서는 전일 저점 깨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원숭이 도창 관련주를 하더라도 캐스피온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단지 차백신 연구소 녹시자에서도 원숭이 도창 관련주긴 한데 추세는 두 개 다 깨놨기 때문에 월봉 저점, 일봉에서는 전일의 저점을 기준으로 보니 굉장히 좋고 오늘은 수젠텍이 제일 강한 거고 미코바이오메드 HK는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GRT 같은 경우도 원숭이 도창 관련주를 엮이면서 지금 추세를 잘 살려놓고 있는데 일단 5개월선이 올라탔어요. 재무적인 부분은 좀 이게 리스크가 있거든요. 5개월선 가격이 1235원이기 때문에 1235원 같은 자리를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순간 툭탁 급등하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순간 급등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급등을 하면 1300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뛰갔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금 이제 급락하다가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월봉에서 20개월선 가파를 때, 자, 알려드렸죠. 우리가 20개월선 기준으로, 20개월선, 그러니까 월봉 기준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20개월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깼을 때 순간 확 무너져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게 현대바이오예요. 단지 지금은 이 친구도 원숭이 도창 관련주로 있기 때문에 급등하거든요. 여기서 뛰게 됐을 때 목표가가 딱 5개월선 근처밖에 안 돼요. 도우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왼쪽 산, 그러니까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고, 주식은 왼쪽 산에서 사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 산을 타게 되면 사실은 잠깐 올라갈 수 있어도 또 떨어지거든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로 들어간다면 26,000원 정도 짧게 보고 나오는 게 맞아요. 더 짧게 봤으면 사실은 5주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맞죠. 바닥에 샀으면 5주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세 전환과 턴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돌파 못해지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뛸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전일 저점 이런 거 훼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 엄연히 오른쪽 사인일 때는 순간 이슈로 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뛸 수는 있는데 반드시 우하향이기 때문에 짧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현대바이오도 짧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은 지금 원숭이 도창 테마로다가 뛰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거나 회사에 관해서 막 엄청 크게 투자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단순 테마로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해서 방망이 좀 짧게 잡는 게 좋고 아까 휴마시스나 시젠 특히 시젠 같은 식으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랩지노미스나 뭐 휴마시스, SB아이오센스가 다 원숭이 도창 저기로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막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역시나 단기로 좀 짧게 수익이 났을 때 딱딱 차익 실현하고 일단 차익 실현했으면 두 번째 또 사죠. 왜 이렇게 차익 실현해놓고 더 올라갈까봐 급하게 또 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차익 실현했으면 일단 그 종목은 당분간은 패스하고 오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